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성입니다. 오늘은 강성현의 오늘의 준비, 버려진 것과 피노키오 할아버지 제페트 이야기를 통해서 버려지는 것들의 소리, 나 아직 쓸만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들을 들어보고, 또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밝게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 득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운이 좋게 죽거나 얻는 것이다. 요새 득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시장길에 들어오면서 차를 멈추게 되었는데 썰만해 보인 파란색 청소기가 마치 이제 파양된 듯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차에 본능적으로 실었죠. 왜냐면 버려지는 것들이 유용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싫게 되고 또 고쳐 쓰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오늘은 뭐 장마가 올 것 같이 이게 해서 어제 그제 잦은 비가 내렸고 또 갑자기 더위가 찾아와서 시장에서도 벌써 또 여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풍기 청소, 그다음에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제 차에서 아까 들고 온 청소기 가져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코드선이 없어요. 쓴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연식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거를 연결할 수 없도록 본체 안에서 이렇게 잘라버렸더라고요. 이게 싹둑자르면 그 코드가 감아져 있는 게 쏙 들어가 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도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버리려면 이거 좀 작동이 되니까 고쳐 쓰세요 하든지, 또 닦았으면 됩니다 이렇게 메모가 있다든가, 이거는 고장이 나서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내면 그걸 유용하게 또 쓸 사람이 있고 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조금만 그렇게 기록을 남겨도 좋았을 건데, 가끔씩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냉장고 가동이 됩니다, 가져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가 필요함 없는 것이 남에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한 작은 배를 통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닦아서 수리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참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분진도 있고 고양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청소기가 쉽게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서 1년에 서너 번, 어떨 때는 뭐 4번, 5번 되겠지만 미리 준비해서 또 주워다 놓고 고쳐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청소기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득템을 해보면 필터가 가득 막혀 있는 상태, 그래서 흡입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가전제품들은 이제 사용법이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매뉴얼을 잘 안 봐서 조금만 이상이 오면 이제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운 거죠. 비용 면에서나 또 청소기의 본래적 기능이 사장되면 또 만들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그 매뉴얼을 잘 살피지 않는다, 사용법을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청소기 분해가 또 쉽지 않아서 요새는 일체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청소기를 다 분해해가지고, 또 전에 아예 망가져 있건 버려져 있는 그 코드선을 긴 선들을 이제 준비해 놨다가 몇 개씩 준비해 놓죠. 왜냐면 대부분 선을 잘라서 내버리기 때문에 준비해 놨다가 이게 연결을 해보니까 유행하고 들어가는데 흡입력도 좋고 청소를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득템 조수도 하나 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소 입장에서는 또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피노키오 할아버지 제페트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참으로 고마웠고 감사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네에는 전파사가 참 많았어요. 사설 현금으로도 갈아야 되고 또 간단한 것들을 수선해 주기도 하고, 라디오, 밥통, 텔레비전을 고쳐 쓰던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대량 생산에 또 업그레이드되면서 많은 상품들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어버려 가지고 지금은 잘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업사가 다 사라졌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청소기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환경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각각의 부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거품을 찍고 포맷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비용 생각하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것이 다 오염물질로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기가 아무리 구형이어도 4, 50만 원대가 되는 청소기들이 거의 태반이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경기, 또 어려울 때는 덜 사고 덜 쓰고 고쳐 쓰는 생활이 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죠.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고는 그 시대인데 자본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대량 소비해라, 또 바꿔라 이렇게 하는데 너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꼬드기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이런 자본주의의 속성, 또 이 환경을 파괴하는 이 대량 소비의 시대에서 좀 투사같이 싸우기도 하고 또 반란자같이 거부하기도 하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것이 너에게 복종되리라. 이렇게 늘 변덕쟁이 소비자들을 꼬드기면서 늘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꿰차고 나가는 광고에서 우리를 좀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이제 독립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이 나라적으로 말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빌려 쓰고 고쳐 쓰는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소적으로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거점을 만들어서 체인하고 이걸 라인업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2모작 3모작에 그 정년이 되고 나면 또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리 교육도 하고 또 이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만들어서 직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적 투자를 하면 분명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필요한 그 약자 또 어려운 계층에 또 우리의 공공의 그 자본이 들어가야 될 분야가 많잖아요. 거기에 좀 이렇게 실가로 나눠서 아니면 저렴하게 또 무료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그분들에도 좋고 또 청소기나 가전이나 어떤 상품들이 버려지지 않아서 그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좋고 또 오염물질이 많이 저감되니까 이건 세계적 추세잖아요.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이 파리 조약이 있듯이 우리가 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통해서 50% 정도는 반감할 수 있다. 이런 덜 만들고 덜 사고 덜 버리고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이 필요하겠죠. 수거하는 리사이클링한 체제, 그 다음에 고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람들하고 교류해서 나눠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형성될 것이고 또 가전 부문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고 또 서비스업에서 일했던 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경험자들 생활의 지혜를 자원봉사로 받고 또 생활가전법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장인들이 있잖아요. 달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면 물론 이 기계를 생산하는 프로덕션한 업체에서는 부품이 소모되고 또 고장이 나야 회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에다 맡긴다는 것은 기업이 처리하셔야 한다면 그들이 잘 하겠습니까? 많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기업은 자본주의의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살아가는 집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맡길 건 아니고 제3섹터에서 이렇게 정부와 또 민간 부분에서 이런 국가적인 일로 이것을 전환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범이 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 가능한 개발 속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넘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을 한다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촌수가 없잖아요. 초핵가적 시대에 살리다 보니까 2대 3대가 모여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활의 경험이 전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새로운 거죠. 이렇게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시대도 아니어서 또 삼촌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지식의 습득이나 생활의 경험이
이제 단절됩니다. 그 단절된 것을 이런 어떤 공동체적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활 그 패턴이 비슷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동네마다 이런 섹터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인정도 좋아지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세상, 즐거운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서울시장도 남아 있고 대통령 선거도 다시 곧 돌아오겠지만 그러한 저희가 일꾼으로 섬기게 될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경험들을 잘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도 경제적인 손실 또 비용의 저감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나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노키오 할아버지 제퍼트 같이 나무 하나 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2025년 5월 21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